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3, 4병 관련해서 연내 추진 가능하다. 이제 삼성전권의 어떤 리포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자, 주가 회복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시간에 주가 흐름들이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 자, 오늘의 흐름들은 자, 얼마만큼 올라갈까? 결국 셀트리온은 한 18만원대를 일단은 상승폭은 좀 줄였습니다만 일단 안착을 했다는 거. 오늘도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다는데 좀 의미가 있고요. 자, 19만 원대의 어떤 연봉 시가를 얼마만큼 이제 가느냐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운데, 자, 이런 이제 금요일 날 그 정선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이제 기관들이 리뷰와 어떤 목표가를 제시할까, 이게 상당히 좀 이제 기추 중심이 되었는데요. 오늘 뭐 하나금융, 키움증권, 삼성증권, KB 이렇게 4개 증권사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뤘다는데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들은 사실 2월 말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분식회계 관련해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회계 이슈에 셀트리온 이제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있었던 이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목표가라든지 뭐 올해 그 나머지 어떤 과정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정선위에서 가징금 이제 부과 기준율 이 부분에서 언론하면서 이제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가징금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또 탄력들도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11일 날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회계감리 조치를 의결했죠. 그래서 이제 고의성 관련되는 부분 아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중과실을 인정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선이도 4가지 개선 과제를 금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에도 요구를 했죠. 회사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면 삼성증권에서는 그러면 3, 4병을 통해서 회사가 이제 주총 이후에 이 부분들도 이제 언급할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 연구원은 이 개발비 가대 계산 관련되는 부분 지적받았던 부분에서는 2018년도 이제 재무제표 정정 진행사항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향후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지적사항들도 반영 시점에 대해서 뭐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상황 없다.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논란 부분들은 그 부분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선이 관련해서 조치 사항에서 뭐 가징금이라든지 감사인 지정,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개선, 그 다음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 4병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징금 관련해서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이제 가징금과 외관법상 가징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외관법상 가징금은 이제 자본시장법상 가징금보다 좀 클 경우에 차익이 이제 부과되는 형태다. 그리고 외부감사법과 가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이제 가징금은 위법 행위의 어떤 중요도와 얼마만큼 이제 위법 행위가 크냐에 따라서 위반 액수의 20% 내외 정도, 2%에서 이 정도. 근데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사례에 보면 가징금이 한 45억 정도, 뭐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한 80억 정도 가징금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보면 그 위법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서 1.4 미만이면 뭐 회사는 2%, 많을 때는 한 20%까지 요렇게 부과가 되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뭐 한 몇십억대 정도니까 이 정도면 뭐 크게 이렇게 회사에 뭐 치명적인 어떤 부분은 아닐 거고 단기 이슈로 뭐 끝날 상황이 많겠죠. 이렇게 보고,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셀트리온의 어떤 그 투자 의견이라든 목표 주가를 할 때 이 이동건제 애널리스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중심으로 봐요. 어떤 성장성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니까
실적의 어떤 부분에 구체화된 어떤 이제 공시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뭐 동일하게 그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다. 근데 목표가는 낮췄습니다. 좀, 예, 긍정적인데 목표가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목표가는 상향보다는 지금 이제 주는 게 전반적인 어떤 추세예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2조대가 넘어가고 영업이익도 한 8천억대 근방인데, 그 왜냐면 작년에는 사실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성장의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사실 뭐 리제륜이라든지 일라일리하고 좀 다르게 그 추가적인 어떤 지금 그 매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매출 추정수에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변이 이슈에 관해서 지금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 하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 매출이 좀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매출의 어떤 증가폭이 이제 진단 키트니까 이것도 좀 한시적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뭐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같은 경우는 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캐시카우인데 또 다른 스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셀트리온의 어떤 목표 주가라든지 비유, 최근에 어떤 그 기관들의 어떤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회계 이슈 어떤 그 논란 종식에 따라서 선침의 어떤 흐름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신한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증권의 이제 김태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계 관련되는 불확실성 해소. 이 똑같죠. 이거는 이제 똑같고, 4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제 회계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게 이제 가장 공통적이죠. 그래서 가진금 부과 여부도 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 변경을 포함한 이제 펀더멘털 변화는 지금 없다. 그래서 회계 이슈 말고 이제 본질적인 변화에 관해서 성장선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그 신한 쪽에서는 진단 키트 형태로 받고, 여기서도 이제 투심의 어떤 개선 효과는 크지만 이제 펀더멘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로 이어지기의 어떤 이야기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죠. 요런 어떤 비유가 KB증권에서도 지금 나타나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다 중심이 되었던 게 이번 회계 논란에서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뭐 낮추는 데도 있었고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개발비,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출가대, 판건 이제 매각 대금 계정 분류 오류, 특수관계자의 어떤 거래 주석 누락,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의 분식이 아니라 중과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동일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그룹에게 이제 회계 정책이라든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요게 상당히 사실 중요할 거예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논란이 되었을 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어떤 중요소가, 이 자산의 일정 뭐 이상이 되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되면 회계 법인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향후에 이제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이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을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이 거버넌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하게 되면, 이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을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 슈팅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3사 합병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3사 합병의 어떤 모멘텀과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어떻게 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 형태에서 미국 쪽에서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주목하시면서 봐야 되는 어떤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셀트리온의 후속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 보통 이제 다국적 제약사 같은 그쪽 보면 매출이 한 10조 정도 넘어가는데 보면 많게는 뭐 파이프라인은 100개 이상 되는 데도 많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램시마, 램시마에서 유플라이마, 이제 트룩시마, 허주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준비 중인 게 스텔렐라, 그 다음에 악템나,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그 다음에 아일리아, 그 다음에 졸레어, 프롤리아, 이런,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 6개 정도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유플라이마가 이제 휴미라와 같은 이제 농도 같은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심한다면, 아바스틴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있는 CTP16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그동안의 어떤 공정 기술을 통해서 가격을 좀 이제 낮추어서 기존에 먼저 나왔던 퍼스트 무브와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셀트리온의 어떤 생산 능력과 공정의 어떤 효율성을 가격단에 반영할 수 있느냐, 유플라이마는 어떤 제형 변경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중요하죠. 그래서 차별화에 어떤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실적에서 어떻게 좀 반영되느냐가 올해 실적을 볼 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TP16 같은 경우에서 올해 허가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이제 적응증이 기타 적응증,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제 중심이었다면, 스텔레라든지 프롤레라든지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확장 측면에서도 셀트리온 어떤 기술력이 여전히 좀 드러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게 좀 아쉬운 게 오늘 18만 8,500원까지 거의 한 19만원대면 여기죠. 저항대가 좀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마음 따라서는 여기까지 그냥 거래량을 실어서 올라가 버리면 제일 좋은 거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금요일하고 동일한 수준이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제 어떤 저항대를 인식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들은 이제 계속 이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개인들도 오늘 좀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5%, 여기도 이제 장중에 한 7만원대 중반까지 갔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상승폭은 제일 많이 올라가서 10만 9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월달에 음봉에 급락했던 이제 시가를 넘어갔다가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요런 걸 좀 장악하면서 올라갔으면 이 이제 한 달, 거의 2달 동안의 어떤 이 물량들이 좀 더 이제 추가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대를 인식하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항대 인식했던 물량들을 꺾이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그 캔들 아래로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 5일 평선과 이제 20일 이평선이 정배로 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밴드 태깅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자도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5일선 정도에서 지지력을 갖추면서 이제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18만원대를 유지하면서 19만원대의 어떤 공략,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공략하면 이제 20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도 이제 보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